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랑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종목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를 조금 보시면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 기업들이 이제 나란히 1, 2위를 기록했었고요. 그들을 위협했던 테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히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4위는 그 NRG인데요. 그 NRG 에너지는 뭐 천연가스나 이제 석유 등으로 발전하는 전력회사입니다. 저도 어릴 때 NRG 참 좋아했었는데 그 NRG 멤버 노유민 닮았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노유민 씨처럼 저도 살쪄서 최근에 좀 우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위 기업 이제 포드 보시겠는데요. 전기차의 진심인 포드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달 수익률이 거의 30%, 그다음에 5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상승했던 요인은 크게 보면 좀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등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소식은 소형 픽업 트럭 신제품과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전부 다 장 초반에 발표되면서 장 초반부터 무섭게 시세를 끌어올린 모습이 보였었고요. 먼저 지난 5월에 포드가 판매한 차량 대수가 16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약 1만 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185% 상승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 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포드가 이제 테슬라로부터 점유율을 좀 뺏어오는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 이제 피플세이에 따르면 포드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F150 라이트닝 모델이 있죠. 저희 순달람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F150 라이트닝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보다 더욱 인상적이고 기대가 되고 향후 픽업 트럭 구입 시에도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라이트닝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를 하겠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용차 시장은 승용차 시장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요. 기존의 픽업 트럭 선두였던 이제 포드나 이제 GM의 쉐보레가 훨씬 더 좀 유리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점은 유럽 노르웨이에서 이제 머스탱 전기차 버전이 해당 시장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유럽에서 가장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각 이제 전기차 브랜드들의 각축전인 시장인 만큼이나 무시해서는 안 될 시장입니다. 그리고 포드의 F150과 익스플로러, 익스케이프 이런 이제 차량 하이브리드 버전들이 이제 전기차 성장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PHEV 차량들이 포함된 것만큼이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요인은 이제 F150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픽업 트럭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모델명 매버릭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스펙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는 작지만 전기차는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모델이라고 회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의 영원한 숙적이죠. 제너럴 모터스가 2위를 기록했는데요. 낙관적인 전망에 이제 크게 반등했던 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하죠. 근데 이제 GM은 이런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창의적인 방안을 찾았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납기를 이제 2분기까지 앞당겨 와서 부족 사태를 해소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GM은 올해 상반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기존 예상보다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이 때문에 좀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적인 하락 종목 5가지 보시겠습니다. 어제 상승 종목 2위를 기록했던 애쉬가 오늘은 거의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요.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한 테크주, 성장주, 셋오프 이제 상황이 조금 다시 투자 심리를 압박한 것 같습니다. 디팝 인수로 인한 효과는 아무래도 몇 년 더 걸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하락한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델타 항공이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놨었는데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을 내놨습니다. 항공주 실적은 아직 회복되려면 멀은 상황일까요?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이제 실적이 한 40% 정도 낮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이나 제주항공과 같은 이제 한국 항공주들도 주가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바로
테슬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 좋은 뉴스만 계속 나오죠.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글로벌 전기차 경쟁 심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내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미중 갈등이 지속 중인데다가 중국 내에 최근 여론 악감정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중국 자동차 그 품질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리콜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저께 가장 이제 급락을 보인 이제 이유는 뭐 포드와 GM의 선전도 있겠지만 이제 중국 내 판매량이 급락했을 것이다 라는 익명의 소식통이 전해온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테슬라에게 있어서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니까요. 미국 시장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4월 달에 있었던 상하이 오토쇼에서 불거진 테슬라에 대한 여론 분배가 실제 차량 판매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조금 안타까운데요.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이 4월 달에 18,000대에서 5월 달에 9,800대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2019년에 중국에서 판매된 모델 3 전기차 734대에 대한 리콜 소식도 있었고요. 테슬라는 작년에도 이제 중국에서 서스펜션 결함으로 한 5만 대 가까이 또 리콜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요즘에 불거지는 리콜 문제가 미국에서는 작년에 볼트 문제로 약 1만 대 가량 리콜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원래 리콜되는 차량 대수가 4천만 대, 5천만 대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테슬라인 것만큼이나 조금 더 부정적인 견해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테슬라의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가 배터리 1위 CATL이죠. 이 CATL이 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상하이 인근에 새로운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저께요. 공장의 사이즈가 연간 80기가와트시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연간 한 80만 대 정도의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테슬라 기가 상하이에서 연간 생산되는 캐파가 작년에는 40만 대였고요. 올해는 약 55만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80만 대라고 하면은 CATL이 이제 테슬라의 향후 판매를 낙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중국 내수 판매에서는 테슬라가 홍광미니 같은 이제 새로운 선두들의 이제 영향력을 조금 잃을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가팩토리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등지로 판매되는 수술 천변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이 SGMW라는 회사가 만든 홍광미니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8개월 연속 성장세라고 합니다. 이 차량은 상하이 이제 SGMW인데 이 회사는 그 중국 상해 자동차의 S,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GM, 그다음에 중국 울링 자동차의 W를 합쳐서 SGMW. 이게 되게 마크도 정말 이제 기계적으로 섞은 것 같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내놓은 홍광민이란 차가 차량 이제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가격은 48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중국 상해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가격이 싼 만큼이나 이제 젊은 층들한테 뭐 출퇴근용, 그다음에 도심용 차량 공유용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12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출용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근데 이런 내수용 시장에서는 이런 뭐 홍광미니 뭐과 같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차량들이 인기 모델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테슬라가 내수용에서는 힘을 소실할 가능성은 뭐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순달람의 이제 시즌 코너인데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이제 해외 주식 고수분들께서 선택하신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보시면 이제 테크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1위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습니다. ASML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ASML은 한국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반도체 미세 공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EUV 장비를 만드는 글로벌 독점 회사입니다. TSMC와 뭐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파운드리 하겠다고 나선 인텔까지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이 주로 고객사로 있고요. 이런 미세 공정 경쟁이 지금 점입 과경이기 때문에 사실 슈퍼을 ASML에는 뭐 뒤에서 박수 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TSMC의 CEO가 며칠 전에 현재 기준 최고 미세 공정인 5나노 공정의 생산 캐파를 2023년까지 작년 대비 4배까지 키울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세 공정이 빠르게 더 크게 도입된다고 하는 거니까 ASML에게는 향후 몇 년간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상 해외 주식에 대한 설명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